네, 11년 전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던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이 또다시 정치권 안팎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사퇴 거부 후폭풍.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과학기술 체계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일로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살골을 넣은 선수를 재기용하면서 그래도 앞으로 득점할 테니 뛰게 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최순실에게도 신라 산업을 육성하려 했다는 공과 화가 있을 것입니다. 대체 청와대가 말하는 공은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려 허구의 영웅을 탄생시키게 한 게 잘한 일입니다. 네, 두 번째 데스킹 주제, 뉴욕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그리고 이현수 기자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박기영 과학혁신본부장 문제 갖고 지금 온 나라가 좀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사퇴시켜야 된다 이렇게 유가 분무를 쳤고 박 본부장 직접 나와서 해명도 했지만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그렇죠. 청와대가 다시 한번 공도 생각해달라고 그러지만 역시나 사퇴 압박 적지 않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어제 그 기자회견을 직접 열어서 그 자리가 또 과학기술계 원로들과 함께한 자리였거든요. 사실상 사과를 하면서 사퇴하지 않겠다, 더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여론은 그렇게 움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말미에 이 박 본부장이 약간 눈물까지 보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행사장 밖에는 박 본부장의 임명을 또 반대하는 노조원들이 상당히 많이 와 있었거든요. 그런 분위기 때문인지 눈물까지 보였고, 어제 저녁엔 청와대까지 나서서 그 공을 봐달라, 과보다는 공을 봐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지만 정치권에서는 최순실 씨와 같이 비교하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최순실 씨도 공가가 있을 것이라면서 바로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류여의 최고위원, 청와대 말은 박 본부장의 공이 과보다 크다 이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박 본부장은 정작 어제 기자회견 나와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고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주 유례적인 말을 남길 것 같습니다. 공이 과보다 더 큰 경우에는 그러면 임명해도 좋다라는 그런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따지면 청문회라는 제도가 필요가 없죠. 네. 청문회에 올라가는 모든 사람이 공이 이만큼인데 과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장전입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도 탈락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과가 아무리 있어도 공이 이만큼만 더 많으면 임명될 수 있다라는 정말 국민들이 볼 때는 납득은 되지 않지만 기준의 모호함을 남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소나기가 확 내릴 때, 즉 비난이 내릴 때 잠시 소나기를 막고 있으면 다시 임명이 된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만약에 버티다가 임명이 그대로 관철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임명에 문제가 있어도 소나기를 막고 버티고 있으면 된다라는 그 기록이 남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소나기를 피해가려는 의도인 것 같다라는 해석을 주셨는데, 그러나 좀 굉장히 이례적으로 본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공이 더 크다. 그렇죠. 이렇게 박기영 본부장을 내가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직접 물론 대변인을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런 이례적인 모습 무슨 의도가 있다고 봅니까? 어제 저녁에 갑자기 기자회견이 잡혀서,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갑자기 기자회견이 잡혀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때가 딱 겹치더라고요. 혹시 임명을 철회하는 게 아닌가라고 기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요. 좀 우리도 수근수근했었거든요. 어저께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안경환 전 후보자처럼 곧 사퇴시키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니 오히려 임명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브리핑의 내용이 문 대통령의 뜻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마지막까지 사실상 여론의 추이를 보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 청와대의 의지를 좀 피력해 보겠다라는 뜻이었던 것 같은데 분위기가 조금 꺾인 것도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청와대 관계자의 분위기는 좀 달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박기영 본부장의 거취는
주말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주말까지 조금 더 박 본부장에 대한 여론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건데 우선 뭐 강행할 수도 있겠지만 여론의 추이가 너무 나쁘다면 뭐 철회 또는 자진 사퇴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열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류해 최고위원 보시기에 청와대가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여론은 어떤 여론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아프게 들릴 수 있겠지만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제가 많이 비판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려지는 세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국민적 여론과 저희 모든 패널들이 나가야 된다, 사퇴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끝까지 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바로 전초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도 아주 강력하게 문고리 3인방이 왜 나가야 되냐면요. 국민들이 이미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우리는 촛불에 대한 굉장히 많은 사랑과 촛불의 의견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그러니까 박기영이라고 하는 이 교수에게 모든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나서서 비호하는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통령이어야 하는데 자, 왜 그러면 그렇게 끌어안고 있을까? 근데 그 안에 앞에 사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행정관입니다. 네, 그럼 탁현민 행정관, 그 다음에 이번엔 박 교수 이렇게 두 사람에 대해서 왜 청와대가 왜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큼 사랑하느냐를 봤을 때는 우리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말까지 가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 마음이 그렇다면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이 부분은 정말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류해 최고위원의 목소리도 청와대가 청취하겠다는 여론의 한 가닥일 텐데요. 자, 강병규 기자. 네. 오늘 아침에 기자들이 청와대 관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문 대통령, 박기영 본부장에 대한 보도 접하고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다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보도들이 좀 보고가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청와대에서도 여론을 주시하고 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언론 보도를 틈틈이 잘 챙겨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도에 어떤 보도가 올라왔을까? 어떤 기사가 나왔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봄직한 그런 기사들을 좀 추려보자면 우선 서울대 교수뿐만 아니라 그리고 과학기술계 자진 사퇴하라는 목소리들이 좀 나왔습니다. 뭐 서울대 교수들 3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성명을 하겠다, 자진 사퇴를 해야 된다면서 성명서를 모으고 있는 움직임도 보도가 됐었고 또 여당 국회의원인데 손혜원 의원도 대표적인 친문 의원이라고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과학계에서 이렇게 말하면 이 정도까지 말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박기영 교수의 사퇴를 좀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류해 최고위원 지금 강병규 기자 말대로 지금 대표적인 친문 의원이죠. 손혜원 의원까지도 본인의 SNS에 박기영 본부장 내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뜻을 담아서 글을 올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왜 SNS에 올립니까? 직접 가서 그 정도 가까우면 직접 가서 얘기를 해야죠. 저는 SNS 올린 것 자체가 사실은 보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대통령 측근이라고 하면 직접 가서 여기 올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쇼고요. 가서 안 됩니다. 정확하게 고언을 해야 되고 쇼일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통로를 선택한 거니까요. 아닙니다. 왜냐면요. 이게 바로 불통의 모습입니다. 정말 소통이 된다면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SNS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불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도리어 청와대 찾아가서 얘기하면 밀실 정치한다 이런 소리 또 들을 수 있죠. 청와대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되죠. 측근이라면요. 측근은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저는 대통령께서는 항상 커피를 내가 직접 탄다, 바깥에서 한다, 탁자를 옮긴다라고 했으니까 측근과 바깥에 나와서 뜰에서 걸으면서 커피 마시면 되죠. 네, 실제로 이제 손 의원이 SNS를 올리고 나서 문재인 지지자들이 좀 격앙된 댓글들을 달고 있습니다. 아니, 임명한 지 얼마 됐다고 좀 지켜봐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는 다르게 하더니 왜 박기영 본부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퇴를 종용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그 지지자들의 댓글에 일일이 모두 다 대응을 하면서 손혜원 의원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탁현민 행정관의 경우와 다르다라는 설명을 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과학계가 불같이 들고 일어났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끊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 대통령에 대해서도 고언을 하는 거다라면서 진정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과학계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일 것도 같아요. 근데 서울대 교수들
반대 서명운동, 사퇴 촉구 서명운동 하는데 벌써 300여 명을 네. 넘었다는데 그렇죠.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황우석 교수와 당시에 또 함께 근무를 했던 그 서울대 교수들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우석 사태가 한 교수의 연구부정 사건이 아니라 사태인 이유를 알지 않느냐. 이건 정치권과 연계가 되어 있었던 거고 정치권과 연계되는 그 가운데에 박기영 교수가 있었는데 그 교수를 어떻게 과학기술 혁신의 자리에 앉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제가 직접 설명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지금 박기영 교수 반대 성명 발기인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최소한 어느 시점에서는 황우석 박사 자체가 그 모든 우리나라의 그 연구비를 관리하는 입장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과정에서 박기영 씨가 철저하게 작동했던 거고요. 사실 황금박쥐라고도 합니다만 사실 거기에 연루된 정치가들이 이런 과학을 모르니까 뭘 알겠어요. 자, 지금 우희종 교수의 이야기에 따르면 황우석 사태의 중심에 박기영 본부장이 있다 이렇게 그렇죠. 비판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박기영 본부장이 그냥 사과만 하고 도의적인 책임만 어필하고 넘어갈 부분이 안 된다. 왜냐하면 당시에 엄청나게 개입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교수를 어떻게 그런 자리에 앉힐 수 있느냐. 특히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라는 자리가요. 그 전체 과학기술 연구 분야에서 한 20조 원 정도의 예산을 주무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과거 황우석 사태에서 정치권과 연계돼서 그게 전 세계적인 사건이 되고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던 사건까지 그렇게 벌어진 일의 장본인을 어떻게 이 자리에 앉힐 수 있느냐라는 게 우 교수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박기영 본부장 어제 기자회견에서 11년 만에 사과를 한다라고 취지를 밝혔었는데 그 진정성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어제 모습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황우석 박사의 사이언스지 논문에 공저자로 들어가게 된 것은 제가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우석 사건 당시에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기에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매 맞는 것으로 사과를 대신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대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으나 기회를 만들지 못해서 지난 12년간 너무 저도 답답했었고요.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일로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황우석 박사 연구엔 아무 기여도 하지 않았으면서 특히 황우석 박사가 조작한 사이언스 논문에는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라고 11년 만에 사과라는 박기영 본부장의 사과였는데요. 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부끄러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SCI 논문이라고 그러죠. 이 논문은 한 학자가 쓸 때요. 사실 과학자가 쓸 때 1년이 걸리기도 하고 2년이 걸리기도 하고 피와 눈물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논문의 공동 저자로 들어간 뒤에 공동 저자로서 본인이 명예를 가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표절보다 더 심각한 행동을 하고서 이제서야 와서 신중하지 못했다고 이제 와서 거기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요. 자, 이런 일이 없었다면 사과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난자 매매라든지 그 당시에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거듭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어요. 네, 그렇죠.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설 것이라는. 그리고 모두가 자랑스러워하고 그 당시에 전 국민이 실망했던 그 마음을 11년이 지나서 잊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잊었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줄기세포에 대해서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은요.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게 과연 사과로 끝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본인이 사과하는 것은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사과를 하는 거죠. 그 전에 했다면 진정성을 믿겠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경우를 해도 이 경우는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사과도 받아들일 수 없고 국민들 모두가 분노하는 이유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논문 조작과 관련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사퇴해야죠. 유해 최고위원 학계에도 계셨으니까 그럼요.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보고 네. 싶은데 자, 이렇게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아무 실적이 없이 이름만 올렸다. 네.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지 않은 논문이라면 그 위대한 논문이라면 내가 사실은 아무 기여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실토한 일도 있었을까요? 아니요. 복사라도 했다고 할 겁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논문에 슬쩍 이름을 얹는 게 아니라요. 이름을 얹을 때는 들어가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논문이라면 내가 그 안에 뭐라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하지만 창피한 논문이라면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야기하겠죠. 그걸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얄밉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노력을 하고 항상 논문을 쓰는데 본인은 가만히, 그뿐이 아니었죠. 연구비에 대한 부분에다가 여러 가지 부분들, 논문 하나만 문제가 나왔다면 우리가 그래요, 공과 사를 생각하겠지만 여러 문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저 사람을 저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네. 자, 이현수 기자. 네. 다른 교수들도 잇따라서 증언을 또 내놓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봤던 우희종 교수 같은 경우는 그때 황우석 사태 당시에 황우석 교수가 6층 연구실에 있었다면 이제 본인은 7층에 있었고 정말 그 연구를 옆에서 봤던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또 서울대에 있었던 이현숙 교수는 당시에 황우석 박사가 전폭적인 정치권의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그 지원의 중심에도 박기영 교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경호 차량이 이쪽에서 경호 차량으로 타고 가도 되겠느냐라고 이제 다른 분들이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랬었어요. 그냥 1호차, 2호차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2대였었고. 자, 황우석 박사에 대한 지원이, 청와대의 지원이 단지 연구비 이런 차원이 아니었다라는 증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내용 좀만 더 정리해드리면 이현숙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황우석 박사에게 지원되던 경호 차량이 2대나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봤다라고 증언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 직원이 기사, 운전기사, 그리고 수행비서 역할을 했었다. 그리고 경찰 경호 요원만 10명이 넘게 따라붙어 다녔다. 이런 증언이 있었고, 당시 언론 기사에도 이게 등장한 적이 있었다라고 증언했었습니다. 또 황우석 박사가 새벽 4시부터 실험을 위해서 농장에 나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경호 차량이 항상 따라 나갔었다. 그만큼 지원과 정부의 방어가 상당히 셌었다,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황우석 교수에게 한번 해명이나 당시 상황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 전화를 어제부터 수차례 해봤었습니다. 근데 어제는 전화를 아예 꺼놨더라고요. 박기영 교수 기자회견 당일이라 좀 논란의 주인공이 될까봐 해서인지 꺼놨었고, 오늘은 전화를 했는데 신호음은 가는데 전화를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자, 황우석 교수한테 당시에 청와대에서 경호 차량을 2대까지 내주고 국정원 직원들을 파견할 정도였다. 이렇게 지원을 했다. 네. 이 지원에 박기영 본부장이 있었다. 저는 이거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면이 있는 건 뭐냐면, 당시엔 그만큼 황우석 교수가 국민 영웅이었잖아요. 그런 영웅, 위대한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이 컸기 때문에 그랬을 텐데, 이게 박기영 본부장도 알고 있으면서도, 조작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했다라는 의혹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교수들의 얘기는 일단 지금 이런 모든 혜택, 정부의 혜택을 주는 그 최고의 컨트롤 타워가 박기영 본부장이었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더 미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오는 대목일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생각을 해보면 이 황우석 사태로 사실 좀 타격을 입었었습니다. 실제로 황우석 사태 이후에 박기영 당시 보좌관이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서울대 교수 이현숙 교수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노무현 대통령 같으면 좀 그만하라고 볼 거예요. 박기영 박사한테. 생각해보세요. 10년 전에 아무런 내용이 없었을 때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하고 발탁했었을 때랑 이미 너무너무 큰 직무 수행에 있어서 엄청난 결함이 드러났는데 공과 사를 구분하라뇨.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현숙 교수는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었다면 박기영 교수에게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한다면서 그만하라고 했을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을 빗대서 얘기하긴 했지만 당시에는 민정수석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하는 얘기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공과 사 문제가 아니에요. 정직과 신뢰 그리고 양심의 문제예요. 과학자로서 또는 학자로서 또는 교수로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공과 사를 이야기하면 될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이 일 누구보다 잘 기억하고 있을 텐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기영 교수를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발탁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자, 우선 일단 기존의 보도를 좀 소개해드리면, 청와대가 사실 임명 직전에도 이 임명을 했을 시 미칠 파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론 수렴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박기영 본부장이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박기영 본부장이 지금 알려진 것보다는
사실 더 내부에 그런 과학기술 체계를 썼는데 공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지원을 했던 걸로, 임명을 했던 걸로 좀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시하는 게 박기영 본부장이 총선 과정에서 공천 신청도 했었고 비례대표 후보였는데 낙마하기도 했었고 한동안 계속 폴리페서라고 의심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이 청와대의 이런 진정성, 청와대 해명의 진정성이 사실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청와대 관계자가 말했다고 했죠. 박기영 본부장의 진퇴, 주말이 고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어떤 결론을 내릴지 정치데스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세 번째 데스킹 주제 퀴스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발제의 대상, 주인공 정말 팔색조 같은 분입니다. 1년 새 당적을 달리해 두 번의 선거에 참여했고 최근엔 막말구설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